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부입니다. 이모부. 자, 오늘은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네. 자, 우선 이 두 개 건물 차이점이 뭔지 알 수 있겠어? 아니요. 똑같은 빌라 아니에요? 우선은 건축법에서는 빌라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질 않아. 빌라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건축물을 대부분 사람들이 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건축법에서는 그런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첫 번째 거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 똑같이 생겼는데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큰 차이가 있지. 자, 그거는 오늘 하나씩 알려줄 거야. 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동안 배운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를 용도에 따라 지역, 지구로 구분을 했지, 그지? 네. 그래서 자, 이 지도 한번 보면은 이게 서울시에 있는 지도야, 그지? 여기 색깔별로 빨간색은 상업지역, 그 다음에 노란색은 주거지역, 녹색은 녹지, 그리고 파란색은 공업지역.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 지역은 우리나라 전국토를 다 지역으로 다 나눠져 있고 필요한 곳에 이렇게 고도지구, 방화지구 이렇게 정해 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모든 땅은 다 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지구나 구역은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야. 추가로. 그렇지. 자, 그래서 지역 지구로 구분을 했는데 면적에 대한 제한은 건폐율 용적률로 제한을 하고 네.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를 제한을 해야 되겠지. 네. 그렇지.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아니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 각각 지역에 따라서 건물의 면적은 건폐율 용적률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시야제 조례로. 조례로 찾는데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제한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그 건축물의 정의가 우선 돼야 되겠지. 단독주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네. 아파트란 도대체 무엇인가? 네. 그래서 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따라 분류를 해야 돼. 오늘 요거를 배울 거야. 근데 이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정의가 돼 있어. 자, 네. 자, 여기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야. 제목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그래서 대분류로 29개. 그리고 소분류로 135개가 나눠져 있어. 엄청 많아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 외울 필요 전혀 없어. 이해만 하면 돼. 자, 하나씩 해보자. 자, 건축물은 이제 나눠볼 건데 두 가지로서 나눠보자. 주택하고 시설 두 가지로 나눠볼 거야. 근데 이거 나누는 기준은 사람이 사느냐 살지 않느냐로 나눌 거야. 주택은 네. 사람이 사는 곳, 시설은 사람이 살지 않고 사용하는 곳. 네. 자, 그러면 주택은 또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누는데 이 나누는 기준은 소유 기준이야. 무슨 얘기냐면 단독주택은 한 명이 소유를 하는 거고 네. 공동주택은 여러 명이 소유를 하는 거야.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게 아파트거든. 네. 아파트는 101호 누구 거, 102호 누구 거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 네, 다 달라요. 근데 단독주택은 그런 게 아니고 다 내 거, 너 다 네 거. 그렇지. 1층은 아빠 거, 2층은 엄마 거 이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소유 기준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등기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자, 그러면 시설을 한번 나눠보자. 시설은 근린생활 시설하고 그 외 시설 이렇게 나눌 건데 그 기준은 주택과의 거리로 나눌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자, 첫 번째 단독주택을 한번 볼게. 단독주택은 아까 이제 기준 나누는 기준을 주거 가구를 한 가구가 주거를 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구가 주거를 하느냐로 나눠볼 거야. 한 가구로 주거를 하는 거는 단독주택. 그치? 이건 한 가구만 사는 거지. 네. 그런 여러 가구가 사는 것을 다중주택하고 다가구로 나눌 건데 다중주택은 조건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그리고 주택의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네. 330제곱미터는 평으로 계산하면 한 100평 정도가 돼. 100평. 네. 여기에서 메다 제곱을 평으로 어떻게 환산하는지는 알아? 아니요.
1평은 3.3058제곱미터야. 058제곱미터. 자, 그래서 330제곱미터는 계략적으로 100평. 아, 네. 그냥 3.3으로 했을 때. 그렇지. 그리고 주택의 층수가 3계층 이하인 건물을 다중주택이라고 하는데 네. 혹시 머리에 떠오르는 건물 없어? 모르겠는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안 된다는 것도 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독립된 주거 형태가 되려면 첫 번째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그지? 네. 그리고 주방이 있어야 될 거고 네. 화장실도 있어야 되겠지. 네. 여기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주방이 없는 네. 형태인 거야. 쉽게 설명을 하면 하숙집. 아. 하숙집이 다중주택이야. 아. 하숙집에는 여러 학생들이 살고 있잖아, 그지? 개별적으로 다 살고 있는데 밥은 한 곳에서 식사를 해. 공용 주방 뭐 이런. 그렇지. 그게 다중주택이고, 이 다중주택은, 이 하숙집은 100평을 넘어갈 수가 없고 층이 3층을 넘어갈 수가 없어. 이걸 다중주택이라고 해. 자, 그럼 다가구 주택은 주택의 층수가 3계층 이하. 다중주택하고 똑같지만 주택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더 크네요. 200평 정도가 돼. 네. 그리고 세대수 19세대 이하. 한 건물에 주택이 19채 이하여야 돼. 넘어가면 네. 다가구 주택이 아니야. 네. 요렇게 구분을 해. 자, 단독주택은 이렇게 받고 이제 공동주택을 한번 보자. 공동주택은 주택의 층수로 나눌 거야. 네. 4층 이하하고 5층 이상으로 나누게 되는데 4층 이하는 다세대 주택하고 연립주택으로 나뉘게 돼. 네, 주택 너무 많아. 외우지 마. 네. 안 외워도 돼. 자, 다세대 주택은 한 개동의 주택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한 200평 정도 네. 기준으로 해서 200평 이하면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은 200평 이상. 자, 네가 아까 빌라라고 얘기했지, 그지? 네. 빌라가 고급 주택이거든. 아, 네. 보통 우리가 빌라라고 얘기하는 건물들이 다 연립주택이야. 연립주택들은 예를 들어서 보통 한 100평짜리 빌라가 한 4채가 있다. 그럼 400평이지, 그지? 네. 그러면 연립주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5층 이상 공동주택이 뭐가 있지? 아까 얘기한 아파트. 그렇지, 아파트.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속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나누는 기준이 소유의 기준. 그래서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는 각각 호별로 개인 소유가 다 따로따로 있는 거고. 네. 단독주택에 있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는 건물 통째로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거. 네. 그렇지.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주택은 아까 소유 기준으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눈다고 했고, 네.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 다가구를 나누는 기준은 사는 가구의 수가 하나면 단독주택, 여러 가구일 경우는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인데, 네. 다중주택하고 다가구는 둘 다 3층 이하의 건물이지만 다중주택은 100평 이하, 그리고 독립주거가 되면 안 돼.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200평 이하의 19세대 이하. 네. 그래서 주택의 수가 20세대가 넘어가는 것들은 다가구가 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공동주택을 한번 보자. 공동주택은 4층 이하인 건물하고 5층 이상인 건물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다세대하고 연립을 나누는 기준은 200평을 기준으로, 200평 이하면 다세대, 200평 이상이면 연립주택. 네가 알고 있는 빌라들이 대부분 연립주택인 거야. 자, 좀 이해가 돼? 네. 자, 이제 이해가 되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자, 5층이야, 주택이. 네. 그리고 전체 면적이 200평이야. 네. 어떤 건물일까? 아까 3.3 곱한다고 했던가요? 그렇지. 그럼 660제곱미터. 아파트? 그렇지. 주택이 5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야. 아, 면적이 작거나 크거나 관계없이 주택의 개수가 5개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 자, 그러면 4층이고 주택의 전체 면적이 250평이야. 이거는 연립주택. 아, 더 큰 거. 그치? 250.
200평을 넘어가면 연립주택. 그지? 자, 그러면 더 커지니까요. 그렇지. 자, 그러면 4층인데 200평이야. 이거는 다가구? 다세대. 왜요? 200평이잖아요. 다세대는 4층. 아, 다세대 4층 안에 다가구가 3층이었죠. 그렇지. 자, 그러면 3층 200평은 그게 다가구 주택. 그건 아니야. 왜요? 다가구일 수도 있지만 다세대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다세대는 4층 이하. 아, 3층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 건물은 다세대도 될 수도 있고 다가구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까? 아까 소유? 그렇지, 소유.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외관상 봤을 땐 구분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소유가 개별로 등기가 돼 있느냐, 건물 통째로 등기가 되느냐, 이걸 봐야 돼. 그래서 다가구 주택들은 대부분 임대로 쓰는 거고, 다세대 주택들은 분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 분양하듯이. 그렇지. 그래서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다 분양. 아, 그 각 호별로. 그렇지, 분양을 하는 거고, 다가구는 임대를 하는 거고. 자, 이제 처음에 봤던 거. 자, 왼쪽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했고 오른쪽이 다세대 주택이라고 했지. 네. 자, 왼쪽에 보면은 1층에 상가가 있고 네. 2층, 3층, 4층이 주택이야. 네. 그러면은 주택이 3계층. 아, 주택이 3개층. 그렇지. 건물의 층수가 아니고 주택의 층수, 개수야. 그러면 이거 그치, 다가구인데 다세대도 될 수 있지, 그지? 그렇죠. 그렇지. 자, 우측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4개층. 그렇지. 건물이 4계층이지. 이건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주택이 될 수 있는데 아, 평수가 큰. 그렇지. 근데 이거는 평수가 200평 미만 이하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자, 이제 시설을 알아볼 거야. 시설은 아까 근린생활시설하고 거외시설로 나눈다고 했지, 그지? 근린생활시설이 뭐냐 하면은 주택가와 인접해서 네.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주는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 그래서 아까 근린생활시설하고 거외시설을 구분할 때 기준이 주택가와의 거리라고 했지, 그지? 네. 주택에 가까이 있는 시설들은 근린생활시설, 멀리 있는 시설들은 거외시설로 구분을 분류를 해.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 익숙하죠. 지난 강의도 1종, 2종 먹겠잖아요. 자,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의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시설, 꼭 필요한 시설인 거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꼭 필요하진 않지만 유용한 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 있으면 좋은 거. 그렇지. 자, 그럼 1종 근린생활시설은 어떤 건물들이 있느냐 하면은 슈퍼마켓, 네. 제과점, 의원, 체육도장, 파출소, 마을회관, 서점 등등등 이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 식당, 사진관, 학원, 독서실, 종교집회장, 교회나 절 이런 거, 그 다음에 PC방, 그리고 서점. 요게 2종 근린생활시설이야. 근데 1종에도 서점이 있고 2종에도 서점이 있어요. 그치, 서점 있지? 네. 자, 여기 이제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서점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야. 소형 서점은 1종인 거고 대형은 2종인 거예요. 그렇지. 주택가에 작은 서점이 있는 건 괜찮아. 대형 서점이 있으면 아니지. 그래서 시설들을 구분할 때는 기본적으로 면적을 가지고 구분을 해. 그래서 똑같은 서점이라도 서점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1종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도 있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도 있어.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휴게음식점, 또 있어. 네. 커피숍이나 제과점 이런 것들이 휴게음식점이야. 자, 그냥 이건 음식점은 아니고. 그렇지. 그냥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이야. 이건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구분이 돼.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작은 카페는 되는데 큰 카페는 안 된다. 그렇지. 자, 이제 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 2개 종류가 있고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 그 외의 시설엔 25가지가 있어. 꽤 많지? 네. 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등등등 해가지고 25개. 되게 많다. 그래서 시설에 총 27개가 있고
그지? 네, 다 합쳐서 소형. 그리고 주택이 아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두 개에서 총 29가지의 건축물의 분류가 있고 각각의 분류들이 소분류들이 다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130 몇 개. 그렇지. 그게 그래서 아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대분류상으로 단독주택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네.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자, 그런데 거기에서 예외적인 게 있어. 아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구분할 때 네. 서열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공관은 단독주택에 포함이 되고 공관이 공무원들 사는 집들 있지. 고위공무원 그걸 공관이라고 해. 나라에서 그거는 이제 단독주택에 포함이 되고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포함돼. 근데 내가 왜 예외라고 했는가 하면 네. 기숙사는 개별 소유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학교 그래서 예외라고 한 거야. 개별 그 주방 같은 것도 다 따로 쓰잖아. 그래서 예외라고 한 거야. 법은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고 네. 그거 말고 예외 있는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어. 근데 내가 이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 때 가급적인 예외는 배제를 하고 기본적인 것만 먼저 이해를 시켜주고 나중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좀 해줄 거야. 네. 자, 여기에서 학원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근린생활 시설이 되고 네.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교육연구시설이 돼. 학원도 이제 크기가 작년 크기. 그렇지. 자, 소매점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근린생활시설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이 돼. 그러면은 앞에 1000제곱미터 미만은 그냥 동네 슈퍼마켓이나 마트인 거고 작은 마트인 거고 1000제곱미터 대형 마트인 그렇지. 큰 걸로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사무실은 이건 또 세 가지로 나눠져. 사무실도 나눠요?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업무시설로 돼. 그래서 시설은 건물의 종류를 구분을 할 때 면적별로 구분을 해. 면적이 용도에 따라서 다 구분이 돼 있지만 이 용도들이 면적이 작으면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고 면적이 크면 이런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주택보다는 좀 쉽지 않아? 더 다가오는 느낌은 네, 이해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봐서 그런가. 그렇지, 많이 본 거. 학원도 보고 이러는데.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땅은 지역 지구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뭘로 결정이 되지? 건폐율이랑 용적. 그렇지. 그 기준은 대지 면적. 아, 대지 면적. 대지 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용적을 해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크기가 면적이 결정이 돼. 그리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도 결정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돼. 그래서 오늘 내가 하려고 한 핵심은 뭐냐 하면은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은 이미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이미 결정이 돼 있고 그리고 지을 수 있는 면적도 이미 결정이 돼 있다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네가 나중에 설계를 하려고 할 때 네 땅에 최소한 어떤 정도의 건물이 지을 수 있는지 알고 설계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 다 알 필요 없고 진짜 느낌적 느낌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거죠?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개념만. 그래도 낯설어요. 강의가 이제 조금씩 더 진행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예전에 오늘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설명을 해줄 거고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지식인 거야.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지 건축을 할 때 도움이 되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고했어. 수고하셨어요.